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그리고 저기 다음 시간은 목요일 수업은 저기 물리학회 발표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서 동영상 수업을 대신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상대론적으로 복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가, 특히 점전화인 경우에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들 결과들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결과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경우들을 해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속도가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그때가 싱크로트론이에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 그게 브렘스트랄론. 두 가지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주제들을 다룰 건데, 특히 미디엄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만 있어도 레디에이션과 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미디엄에 특수한 특별한 경우, 미디엄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경우를 다루기 전에 이제 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사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그거를 이제 복사 반작용, 레디에이션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자기학의 문제는 파티클이 주어졌을 때 그럼 전하 밀도하고 그리고 전류 밀도가 주어지면 맥스웰 방정식도 풀어서 어떤 장이 생기는가, 그거가 이제 레디에이션이 해당되는 거고요. 장이 주어졌을 때 로렌츠 방정식을 풀어서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요거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한쪽이 주어졌다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요게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필드를 구하거나, 이게 우리 지금까지 레디에이션 문제를 다룬 거죠. 근데 필드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파티클의 움직임을 다루고, 그게 이제 차지드 파티클 모션인데, 문제는 이 두 개의 과정이 어느 한쪽을 고정해 놓고서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티클을 이제 외부 장이 이제 흔들어 준다고 하면은 파티클은 빛을 내겠죠. 그러니까 레디에이션을 하겠죠. 그럼 레디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갖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자기파가. 그러면은 자기가 내는 것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 모멘텀 감소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차지드 파티클 모션을 할 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뤄보려고 하는 거가 오늘 할 레디에이션 리액션의 문제고,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수학적으로도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완전히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완벽한 해결책이 없어도 왜 되는지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납득을 해줄 거고요. 네, 알아봅시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고, 여기서 익스터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필드, 익스터널 필드가 좋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스터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파티클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필드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티클의 운동으로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하고 지구하고 생각하면 지구의 중력장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잖아요.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춤을 추든 달려가든 뭐 하든 지구 중력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의 운동을 기술을 할 때는, 저런 사람의 운동을 기술을 할 때는 지구 중력장은 제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익스터널 필드예요.
열물리나 통계물리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위저바라는 개념을 쓰죠. 에너지 조금 줘봤자 그 시스템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거 가지고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별 영향이 없는. 마찬가지로 익스터널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레디에이션을 하면은 빛을 내면 전자기파를 내면은 그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파티클은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요. 개념적으로 그리면은 어떤 외부 그 전자기장이 걸려 있다고 했을 때 파티클이 레디에이션을 이쪽 방향으로 낸다고 했을 때 이 레디에이션 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하고 모멘텀 변화를 무시하면은 이렇게 이 파선 부분으로 움직일 거다. 만약에 이쪽 부분으로 낸다는 거는 그 전자기파 방사를 한다는 거는 이쪽으로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하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이제 반작용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 모멘텀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가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꺾여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레디에이션 복사 반작용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이런 궤도가 아니라 이런 궤도가 바뀌게 되고, 그럼 또 궤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오는 레디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광각적인 변화들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레디에이션 리액션을 고려할 때랑 안 할 때랑 그 분광각이 다르게 될 거라는 것은 장담합니다. 물론 복사 반작용의 효과가 충분히 작다고 하면 그 차이는 미미하겠지만 복사 반작용의 효과가 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사 반작용 또는 레디에이션 프릭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감쇄하는 거가 되니까 레디에이션 프릭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그러니까 입자의 그 궤적을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레디에이션을 하는 입자의 궤적을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아주 그 일반화된 경우를 다루기 전에 굉장히 간단한 경우를 다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디에이션을 그래서 어떤 입자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하면 레디에이션이 나오나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전파하는 레디에이션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가속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로 어떤 Q라는 전하가 가속도를 A라는 가속도를 갔는데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가속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가속 운동을 생각을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대론적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얘가 내는 레디에이션 리액션 이런 상황에서 내는 레디에이션의 그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유명한 라모 포뮬라를 쓰면 되거든요. 시간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는가를 주니까 그 이제 앞에 붙어 있는 라모 포뮬라에서 뭐 3분의 1 이런 거는 까먹어도 되는데 차지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제곱이 있다는 거 이거는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거가 이제 라모 포뮬라에서 주는 그 레디에이션 때문에 생기는 그 인류율이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하면은 이렇게 가속되는 시간 동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이 파티클의 에너지는 이 시간 동안 여기 가속된다고 하면 평균 에너지는 대략 2분의 원래는 뭐 2분의 1 A제곱 T제곱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냥 2분의 1 같은 거 무시하면 이제 이거가 우리가 그 파티클이 갖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파티클이 잃는 에너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속 때문에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사 반작용이 중요한 경우는 저 둘이 비슷한 크기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많은 경우에는 이 파티클의 그러니까 입자의 에너지보다 이게 훨씬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레디에이션 리액션들을 무시하고 다룰 수가 있겠지만 이제 언제 이 레디에이션 리액션이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개 비슷하게 하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 두 개씩이 비슷하다고 하면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거의 비슷하다 놓고 하면은 가속도는 서로 날아갈 것이고 이쪽은 T에 1승, T에 2승이 있으니까 그럼 이
이렇게 이 레디에이션 리액션이 심한 경우에 이 T 값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만한 시간 동안 가속이 이루어질 때가 저 레디에이션 리액션이 심한 경우인지 우리가 그거를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걸로부터 이제 T는 이렇게 n분의 4파이 q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C를 복원을 하면은 여기다 C 상승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원을 왜 여기에 C 상승이 들어가는지 뭐 Q의 디멘전을 차원을 따져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부터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Q 제곱 오버 R은 이건 우리가 그 전자기 포텐셜 에너지 값이에요.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기 스타틱 에너지니까 그럼 이건 에너지의 차원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의 차원을 갖는 거는 mc 스퀘어가 됩니다. 이제 Q 제곱이 들어가는 애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Q 제곱의 그 차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관계식에서 우리가 익숙한 식에서부터 알고 끄집어내면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양변에다가 이렇게 R을 이쪽에다 하고 C를 3등을 나눠주면은 Q제곱 MC 3등이 R 오버 C 요거는 이제 타임 디멘전을 가는 거예요. 타임 시간의 차원은 그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그럼 여기다가 Q제곱하고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타임하고 여기다가 C 3등을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겠죠. 비슷처럼 해프닝 쓰는 거가. 그래서 전자인 경우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입자의 그 질량, 그 다음에 전압 이것만 가지고 이 레디에이션 리액션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의 스케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만큼 가속을 했느냐가 그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전자에 대한 걸로 바꿔치기를 전자에 대한 경우로 이걸 구해본다고 하면 요 Q제곱 오버 4파이 요거가 이제 CGS로 하면 그냥 전자 차지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는 이제 값들을 집어넣고 알고 있는 우리가 CGS 값들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무지무지 작은 시간이 나옵니다. 0.94 곱하기 10-23 세컨드. 웬만해서는 요 시간 크기를 우리가 만날 일이 없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길이 스케일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C를 곱한 양이 될 텐데 그 역시 10-12승 센티미터입니다. 요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이쯤 되려면은 뭐 한 이게 2.8 하고 10-15승 미터가 되잖아요. 그 10-15승 미터를 우리가 FM이라고 쓰는데 펜토미터겠죠? 네, 펜토미터인데 그걸 아마 페름이라고 하나? 그게 대략 뉴클리어스의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세요. 제가 좀 몇 개 공을 빼먹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값은 굉장히 우리가 전자의 크기는 얼마예요? 전자의 크기는 옹스트롬 정도인데 그건 0.1나노 정도예요. 그러면은 0.1나노가 아니고 이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0에 12cm니까. 근데 요거가 레디에이션 리액션이 중요해지는 그 특성, 그 양의 스케일입니다. 굉장히 작은 값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 시스템이 작아지면은 이제 고전역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쓰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자역학이 언제부터 중요해지는가 하는 걸 그 스케일을 조금 따져보는 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의 스케일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양자역학이니까 H바가 들어가야 될 거고, MBC 전자이니까 ME가 들어가야 될 거고, 해서 이 컴퓨터 웨이브렌트라고 우리가 컴퓨터 파장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제 전자에 대한 양자역학 효과가 들어오는 또는 양자 전기역학적 효과가 들어오는 길이 스케일인데 얘는 마이너스 1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한 100배 커요. 그리고 이걸 C로 나누면은 10의 마이너스 20승 초밖에 안 돼요. 얘보다 1000배 커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스케일에서 레디에이션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니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스케일을 우리가 점점 큰 스케일에서 작은 스케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이거 가기 전에 우리는 양자역학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자역학 효과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수업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안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 효과가 이거가 진짜로 중요해지는 경우가 되기 전에 양자역학 효과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레디에이션 리액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거는 클래시컬 레벨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면은 저거가 오기 전에 양자역학가 올 거니까 할 거면 양자역학을 들고서 레디에이션 리액션 문제를 다루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현실적인 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경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그 고전 물리학의 테두리 내에서 이거를 풀어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리 그런 수학적인 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대신에 근데 여기서 왜 컴퓨터 웨이브레이크가 이 QED의 캐릭터적인 특성식이냐 하면 우리가 그 특성기를 주는 거는 다 저기 뭐냐 언서티티 프린시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서티티 프린시플의 그 길이 그 다음에 모멘텀 요거 있잖아요. 그 길이는 여기서 하는 이 컴퓨터 웨이브레이크가 될 거고 이 모멘텀 차원이 대략 요 MC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길이 차원을 우리가 그 모르는데 이 모멘텀 차원은 대략 m 곱하기 c 정도가 될 거잖아요. 상대로 지금 경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mc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대략 h 바니까 요 뭔지는 모르지만 걔를 람다 서브 c라고 하면은 그게 h 바 나누기 mc가 되겠구나, 요거가 되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또 에너지하고 시간에 대한 걸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우리가 mc 제곱이라고 하면 에너지의 그 스케일을 그러면은 델타 t는 뭔지 모르겠지만 걔를 더하면은 요거가 그러니까 걔는 이제 요거가 돼야지 얘랑 이제 결국 일맥상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컴퓨터 웨이브레이크하고 이 타임이 저거가 일어나는 스케일이 그 QED의 그 양자 효과가 들어오는 그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의미로는요. 맞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구한 이 전자에 대한 그 레디에이션 리액션의 스케일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뭐 여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가져온 건데 C 곱했으니까 여기는 MC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굳이 H 바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그 양자역학적인 효과, 양자역학적인 양들을 얘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H 바 C를 여기로 나눠주고 위에다가 H 바 C를 이쪽에다 곱해줘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요 Q 제곱하고 요거가 우리 로렌츠 헤비시대 유니트에서는 그 파인 스트럭처 컨스탄트가 됩니다. CGS 유니트에서는 요 포파이가 없고요. 로렌츠 헤비시대에서는 포파이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 부분 나머지 요 부분은 여기서 여기 컴퓨터 파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클래시컬 레디에이션 리액션 고전적인 복사 반작용의 길이 스케일이 양자역학적인 길이 스케일하고 요 그 미세 구조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미세 구조 상수는 1분의 137 정도로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이 구체적인 수치로 저기 봐도 좋고 이게 작은 값이니까 이게 중요해지기 전에 이게 먼저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 고전적인 저 레디에이션 리액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한 거는 다 전부 다 그 국소적으로 이렇게 가속이 되고 그런 거를 그 다뤘을 때 이 레디에이션 리액션 효과가 얘하고 이렇게 같다고 놓고 이렇게 푸는 거는 이건 국소적으로 그 레디에이션 리액션 효과가 굉장히 그 파티클의 에너지만큼 레디에이션이 가지고 가는 에너지가 비슷해진다는 그런 거고 이 과정 그거는 국소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씩 레디에이션을 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이루는 거가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도 오랜 시간 우리가 관측을 하면 레디에이션을 내는 것 때문에 파티클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걸 관측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고에너지 전자를 입사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기장 내에서 있는 뺑글뺑글 돌겠죠. 레디에이션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사이클로트론 모션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가속 운동을 하니까 여기서 레디에이션을 나온다는 걸 이제 퍼펜디큘러 악셀러레이션의 대표적인 경우에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면은 쟤는 점점점 가까이 해가지고 에너지를 잃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 효과는 우리가 이 스케일로 내려가지 않아도 긴 시간 동안 관측을 하는 거는 이런 고전적인 그 레디에이션 리액션을 고려해서 다룰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다루지 않아도 여기서 요 얘기는 사실이지만 이거는 록하는 경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 어떤 시점에 그때 비교하는 얘기고 우리는 항상 글로벌 또는 애큐뮬레이티드 효과를 보는 경우에는 고전적으로 이걸 다루는 거가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크로트론 그 시설 같은 경우에 전자빔 너무잖아요. 이게 저장량이 이제 뺑글뺑글 돌잖아요. 곡률이 되게 커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레디에이션 자체는 적지만 이거 돌다 보면 조금씩 레디에이션을 내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얘를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가해줘야 돼요. 그냥 냅두면은 이제 어느 순간 벽에 안쪽 벽에 부딪히고 말 겁니다. 실제로 레디에이션 리액션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러는 거가 저장링에 있는 그 전자들의 그 운동을 기술하는 데 중요하게 쓰여요.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디에이션 리액션의 이론이 얼마나 당연한지 저장링에 있는 전자들의 다이나믹스를 관찰을 해가지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얘기는 정도 하고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방정식을 첫 번째 우리가 그 레디에이션 리액션의 효과를 비상대론적인 경우에 고려한다는 방식이 아브라함과 로렌츠가 이제 만든 방정식인 아브라함 로렌츠 방정식. 우리가 그 외부의 힘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건 이제 로렌츠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저기에 새로운 힘을 생각을 해서 레디에이션을 하니까 그 레디에이션 때문에 잃는 에너지하고 모멘텀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다. 요거가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의 표현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파티클이 레디에이션을 할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잃는가 하는 그 식이 있어요. 그게 라모 포뮬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서 이걸 가지고서 파티클이 잃는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그거가 라모 포뮬라에서 주는 결과하고 매칭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얘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입자가 에너지를 잃는 거는 그거는 순전히 그 레디에이티브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얘만 따가지고서 이 힘에다가 간거리를 하면은 이거가 이제 잃은 에너지의 양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라모 포뮬라에서 주는 그 양하고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레디에이션에만 의해서 잃는 거니까. 그래서 얘에 의해서 잃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파티클이 이쪽으로 갔는데 전기장이 반대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힘이 반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디에이션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감소만 고려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라모 포뮬라 이거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그렇죠. 라모 포뮬라를 가지고 요거까지가 라모 포뮬라고 그걸 시간 어떤 T1부터 Tf가 Ti 부터 Tf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는 얘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부분 적분을 하면은 코에피션트 그대로 냅두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하나 적분해서 바운더리 폼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미분을 하나 더 씌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식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은 뭔가 여기 이거가 어떤 식으로 탁 주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요원해 보여요. 근데 잘 생각해,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만 가지고 여기까지로 해서 뭐 간단하게 하기는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수식을 다뤄가지고서 간단하게 하기는 불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종 가정을 더합니다. 그럴듯한 가정.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약간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얻은 거가 올바른 거냐? 그건 나중에 실험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당한 가정들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바운더리 텀 같으면은 파이널하고 이니셜 타임에서 0이 된다는 그런 0이 되면은 좋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될 테니까 여기 사라질 테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하고 TF가 이게 어떤 피리어딕 모션이어가지고 TI하고 TF가 뭐 같은 점이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TI하고 TF가 충분히 커서 이거는 가속이 여기서는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보는 거가 조금 더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소리죠. 자, 그런 경우 하면은 아무튼 요런 조건을 달면은 우리가 이제 요항을 없앨 수가 있고요. 요항을 없애고 나면은 이 적분 부분만 남기 때문에 처음에 요 적분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하나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보면은 이게 0이네요. 그런데 적분한 게 0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0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거를 적분한 게 0이라고 해서 그 피적분 함수가 반드시 0일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를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해봐요. 그러면은 0이죠. 하지만 사인 함수는 0은 아니잖아요. 진동을 할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과감한 저기를 합니다. 뭐냐? 이거가 갖다 요 안에가 0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지만 그 뒤부터는 좋게 말해서 물리적인 직관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리기로 이제 간단한 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대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은 딴 방법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제 분별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콘젝처라고 해요. 콘젝처는 항상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거가 0이 된다라는 콘젝처를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레디에이션 리액션에 의한 그 효과가 힘의 레디에이션 힘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걔는 입자의 양에 입자의 부위에 2번 미분하고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걸로 주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콘젝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적분은 글로벌 컨디션인데 이거를 그냥 각 점에서 이게 여기가 0이 된다라는 로컬 컨디션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죠. 사인 함수 적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결과를 우리한테 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결과가 말이 되는 결과를 주느냐 또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실험하고 비교해봤을 때 잘 되느냐 그걸
그리고 이제 이 앞에 q 제곱하고 뭐 c 제곱, c 상승 이런 게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 t 타임 스케일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3분의 2까지 더 붙여가지고 여기 m 도입하고 m 파트클의 그 매스 이렇게 하고 m까지 해가지고 그런 타우는 이제 타임 스케일 그 앞에서 도입한 거에다가 3분의 2 붙인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디에이션 리액션의 포스는 표현되면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는 식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 로렌츠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 리액션이 없으면은 이 부분이 없지만 이제 레디에이션 리액션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쓰여주세요. 그리고 타우는 아까 우리가 t 앞선 슬라이드에서 t2로 했던 거에다가 3분의 2만 더 붙인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로렌츠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게 말이 되나? 라는 이제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시스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저거 체크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그거의 해가 실험하로 비교하는 게 한 가지 있고 이론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경우에다가 저걸 적용을 해서 말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걸 공부할게요. 가장 간단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다가 방정식을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방정식은 뭐 왜 1차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 생각을 해보면은 뭐 외부의 힘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아브라함 로렌츠 방정식은 요 함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x에 대해서 시간으로 3번 미분할 거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꿔서 3번 미분한 거, 2번 미분한 거, 미분한 거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형태로 바꿔서 썼냐 하면은 여러분들 폴리노미알을 그 분류를 할 때 x의 가장 고차가 그 폴리노미알의 특성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분 방정식에서는 가장 고차의 미분이 그 미분 방정식의 그 특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고차를 가지고 있는 그 얘를 상석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찜찜함이 있어요. 왜냐? 뭐 어떤 찜찜함이냐면 제가 얘기한 거라 우리가 레디에이션 리액션에 효과를 집어넣겠다고 이 항을 이제 여기다가 넣는데 운동 방정식의 최고 차수를 바꿔버렸어요. 최고